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이제 이거 헌법재판소가 오늘 전원 재판관 회의를 했는데, 현재 이거 소장 대행이 문형배입니다. 문형배는 이제 이거 문재인이가 직접 임명한 4월 18일까지 내년 있는 최고참이기 때문에 이제 권한대행이 된 거예요. 그런데 벌써 이게 헌재가요. 헌재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 12월 27일을 첫 변론 준비기일로 12월 27일 며칠 안 남았잖아요. 12월 27일 이런 식으로 그 첫 변론 준비기일을 벌써 그 잡은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면서 뭐 주 2회 뭐 재판을 한다, 변론 준비나 이런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탄핵 재판들은 올스톱 시키고 이걸 먼저 한다, 이런 이제 짓을 하고 있어요. 제대로 헌재가 헌법 절차를 준수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이제 탄핵 심판은 형사 재판 절차를 준용한다. 다른 헌법 재판과 달리 탄핵 심판은요, 형사소송법이 그대로 준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재판이 지금 위정교사나 선거법이 날짜가 잡혔습니까? 아직 송달도 안 받고 변호사 선임도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온 지가 얼마입니까? 12월 4일 날 항소심이 넘어온 거예요. 선거법은. 선고는 훨씬 그 전에 됐고요. 그런데도 아직 송달이나 변호인 선임도 안 돼서 시작도 못 하고 있잖아요. 송달되고 나서 20일 이내 항소 이유서 내고 나서 재판 날짜가 잡힙니다. 이게 그대로 준용되는 거예요. 형사소송 절차가 준용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이제 탄핵, 국회 측에 탄핵 의결이 헌재 접수가 되면 이거는 이제 먼저 대통령 측에 송달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송달이 된지 안 된지 모르잖아요. 지금 송달. 이재명도 송달 안 받고 있는데 될지 안 될지. 그리고 지금 변호인 선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변호인이 갑자기 전문가를 뚝딱 선임할 수 있나요? 이재명은 이제 1심부터 해왔는데도 지금 변호인 선임을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변호인들이 또 기록을 검토하고 준비하려면 이게 얼마나 걸립니까? 그리고 이제 20일은 주의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이 20일이에요. 그러면 이게 검사가 공소장이 국회 탄핵 의결이면 그게 대통령한테 송달이 되고 나서도 최소한 20일 이상 답변할 수 있는 기회는 주고 변호인 선임에게 봐가면서 그때 변론이 준비 절차나 뭐 변론이 가는 거지. 지금 이게 16일, 오늘 16일인데 27일, 10일 만에 어떻게 답변 다 하고 변호인 선임회가 기록 검토하기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그리고 국회 기록도 다 복사를 해야 되고, 물론 찌라시 기사 뭐 몇 개 첨부했다 하지만, 그리고 어떤 증거가 있는지 뭘 알아야 변호인도 준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식으로 이재명 재판은 마음대로 끌면서, 그것도 선거법을 반드시 633인데 1심만 22개월 끌면서, 근데 대통령 탄핵을 졸속으로 그냥 대충 일주일에 2번씩 해서 끝내겠다?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편파적으로 진행하면 반드시 그 부작용이 따를 겁니다. 이런 어떤 좌파들의 여론이나 정치 재판하면요, 헌재가 후유증을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적법한 절차는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변호인도 선임 안 되고, 송달도 안 됐는데 무슨 27일 어떻게 변론 준비를 합니까? 이거 말도 안 되게 진행되고 있다. 이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서 충분하게 변론 방어권을 주고, 그 다음에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돼야 되고요. 증거도 신문기사가 찌라시가 무슨 증거예요? 전문 증거들, 대통령이 직접 사인이나 육성이 아닌 누구한테 들었더라 하더라, 이런 전문 증거들은 당연히 증거가 배제되고요. 그 다음에 관할권 넘는 수사기관들이 막 무자비하게 압수수색한 이런 것도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이런 형사소송법의 증거 법칙이나 그대로 적용된다고 제가 방송했죠. 그리고 무조건 서류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정인들을 다 공판장에 불러서
국회 측과 대통령 측에 충분한 정인신문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도 이게 뭐 2번 이상 안 나가면 할 수 없지만 대통령이 한 번은 안 나가도 이게 2번 기회를 줘 이래 돼 있죠, 법에는. 대통령이 충분히 출석해서 변론할 수 있는 이런 게 기회도 주의된다. 근데 지금 분위기가 벌써 헌법재판소가 완전히 뭐 콩볶아 먹듯이 지금 이게 그 좌파 여론들이 쫓겨가지고 어떻게든 이게 우리 퇴임하기 전에 2~3개월 안에 끝내야 된다. 우리 퇴임하기 전에. 이래가지고 이게 벌써 뭐 27일 준비기일,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직 이재명 재판 날짜는 잡히지도 않았는데 633인데 그거는 33, 이건 180일인데 이것도 이게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게 다른 국정마비는 안 중요합니까? 지금 최재 감사원장 왜 재판 다 중단하고 이진숙 위원장 2번 했는데 그것도 이게 중요하죠. 선입 선출, 먼저 이게 드론 탄핵 사건부터 먼저 이게 끝내야 되잖아요. 왜 대통령만 특별하게 빨리 끝내려고 합니까? 다른 게 국정마비 다 중요한데 다른 사건도 이게 심리를 하면서 원리대로 이게 그 원칙대로 해야 된다. 이것도 이게 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요. 지금 이게 그 3명이 정해지지도 않았잖아요. 3명이 재판관이 그건 이진숙 위원장이 가처분한 거고요. 그건 이진숙 위원장 탄핵이 가처분이고 일반적으로 이게 7명 이상이 심리하는 게 원칙은 법에 된 거는 맞잖아요. 이진숙 위원장 개인이 헌법소원회가 가처분된 거고 그건 이진숙 위원장한테 적용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이게 대통령 일반적으로 이게 법에는 7인 이상이 돼야 심리하는데 아직 7명이 갖추어지도 않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가처분했냐고. 그건 이준석 위원장이 가처분한 거면 거기에만 적용되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 가처분한 게 당해 사건만. 지금 7명 구성도 안 되는데 뭔 날짜를 잡아요. 이거는 게 말도 안 되는, 저는 헌재가 헌법재판 속에 법을 안 지키고 적법 절차를 안 지키고 헌재가 이런 식으로 졸속 정치 재판하면 그런 게 엄중한 비판을 받고 재판이 중단되는 게 불상사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 헌재 3명 구성 문제인데 제가 어제 그 방송을 좀 했지만 오늘 새로운 게 있기 때문에 제 3명을 뽑는데 지금 이제 그 청문회를 한다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청문위원이 지금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특위가 구성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위원장이 정점식 의원이거든요. 정점식 의원, 한번 이게 제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정점식 이분이 위원장이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 국힘에서는 이제 위원이 곽규택, 김대식, 김기웅, 박성훈 이렇게 그 5명, 정점식까지 5명이고 민주당도 있겠죠. 지금요, 여기 추경호 원내대표가 있을 때 이제 그 합의를 했는데요. 합의를 했는데 중요한 게 어떻게 합의했냐면 그 기사 보면 나와요. 원래는 이게 한 명 한 명 뽑기로 하고요. 한 명은 이제 그 합의하에 중립적인 사람을 뽑기로 했거든요. 한 명 한 명을 뽑고 나머지 한 명은 그 중립적인 사람을 합의해 보 이게 관행이잖아. 근데 민주당 이자들이 계속 우리가 2명 뽑겠다. 이렇게 2명 뽑겠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2명인데 민주당이 추천한 2명이 그는 이야기했죠. 정계선, 그 다음에 그 마은혁, 저 2명을 이야기했고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그 조한창, 우리 이분은 훌륭한 분이에요. 대법관도 3번 추천될 정도로 조한창 변호사, 연수원 18기거든요. 근데요, 그때 합의할 때 잘 보면 그게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데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헌법재판소장을 원래는 이게 그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법관들에게 무조건 동의받아야 되고 헌법재판소는 이제 그 소장만 동의를 받아야 돼요. 나머지 재판관은 이제 그냥 임명하면 됩니다. 대통령이. 근데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때 민주당이 동의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약속한 게 그러면 우리가 한 명을 양보할 테니까 조한창 이번에 그 헌법재판소장으로 민주당이 그 반대 안 한다, 동의를 해준다. 이거는 약속을 해달라. 이래가지고 그 합의가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민주당이 과연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하는데 이거 헌법재판소장 임명권을 줄지. 왜? 황교안 대표 때 그때 계속 이 헌법재판소장 임명권은 말이 안 된다 그랬거든. 왜 그 권한 대행이 어떻게 임명을 하냐? 소장을 어떻게 임명하냐? 그 말이 안 된다. 계속 그때 계속 그래 주장했잖아요. 8명 체제갈 때 그때 헌법재판소장이 비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 민주당이 안 줄 수가 있어요.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원하는 조한창 변호사나 이걸 그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 총리가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헌법재판소장을 임명권을 못 주겠다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합의는 원천 무효입니다. 모든 합의는 원천 무효예요. 왜? 민주당이 약속을 깼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 원칙대로 가자는 거예요. 원칙대로 가서 한 명 한 명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은 중립적 객관적으로 합의해서 하자.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민주당이 약속을 깨면. 근데 민주당이 만약에 헌법재판소장에 동의를 해주면 우리가 이제 헌법재판소 진행의 주도권을 지는 거예요. 그 주심 판사는 이제 수명 재판관들은 공개를 안 한다잖아요. 주심은 그냥 판결문 초안 쓰는 데고요. 그 다음에 수명 재판관이라는 거는 이제 증거조사 명을 받아 하는 건데요. 결국은 이제 전체 진행은 헌법재판소장이 전원 합의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대법원장이 똑같은 거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약속을 민주당이 약속을 지키도록 만들어야 돼요. 헌법재판소장 임명권을 우리가 반드시 약속을 받아내서 통과하든지 그러면 우리가 소장이 되고 또 한 명 확실하게 조한창 변호사가 들어가면 보수 우위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이 소장 임명권을 못 주겠다. 한덕수 대행한데. 그러면 우리는 모든 합의가 원천 무효니까. 그러면 기존의 관행대로 한 명 한 명, 나머지 한 명은 합의하에 하자. 이렇게 강하게 주장해서 원래 이제 합의는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됩니다. 이 3명 안 채우면요. 절대 심리 못 합니다. 유기노론은 못 해요. 법에도 7인 이상 돼 있어요. 이진숙 위원장은 가처분을 본인이 했기 때문에 되는 거고, 그대로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때 합의를 잘 상기해서 우리가 소장 임명권하고 한 번 더 가져오든지 아니면 아예 합의를 무효시켜버려야 된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흔액이나 정계선이나 청문회 보면요. 막 이상한 게 많이 나올 겁니다. 청문위원들 똑바로 한번 검증해 보세요. 그 마흔액은요. 말도 안 되는 판결이 한두 개가 아닐 거예요. 옛날에 강기갑이부터 다 공소기가 말도 안 되는 판결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 정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한번 검증해 보세요. 도덕성도 한번 검증해 보세요. 그러면 국민 여론이 이런 자한테 재판관이 이게 맞나? 이런 여론이 확 일나면 또 무산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두 달 그냥 가거든요. 따라서 이제 청문위원들 사명감을 가지고 제대로 검증해야 되고요. 정점식 위원장 절대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시간은 이재명과 윤 대통령에게 시간 싸움이에요. 따라서 정점식 위원장이 특위위원장이니까 차분하게 청문 날짜도 서두를 필요 없고요. 청문도 며칠 하세요. 왜 이준석 위원장은 왜 4번 합니까? KBS 사장은 왜 3일, 2일 계속합니까? 말도 안 되는 게 헌법재판관 지금 중요하다. 우리도 청문 2번, 3번 하자. 청문 2번, 3번 할 수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다 하던 짓입니다.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는 3명 임명 때부터 우리가 기선을 제압해서 이거를 어떻게든 막아야 되고, 그러면 6인 체제 심리는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가처분한 게 아니고 법에는 7인 이상 돼야 할 수 있거든요. 그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진숙 위원장은 본인의 가처분에 의해서 심리할 수 있는 거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때 빨리 하려고 한 거고 지금은 이게 다르잖아요. 다르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현재 27일 이런 게 준비는 안 됐기 때문에 갈 필요도 없다. 아니 이재명이 재판 시작도 안 했는데 왜 우리 이 재판부터 시작한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변호인 선임돼야 되고 이게 답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아직 송달도 안 됐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헌법재판소 지금 이제 완전히 문영배가 워낙 잡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지금 소장 대행이라고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이번에야말로 이게 제대로 한번 헌재에서 모든 걸 이렇게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해가지고 정인들 하나 다 불러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나하나게 진실을 따져봐야 됩니다. 헌법재판은 단심제입니다. 재심도 없어요. 따라서 이게 마지막, 처음이자 마지막 재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방어권 행사해서 따지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먼저 이제 정점식 위원장은 3명의 재판관부터 제대로 검증해라. 그 다음에 소장 임명권을 민주당 약속 어기면 처음부터 합의는 무효다. 이렇게 강하게 다투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